자, 오늘 두 번째 만나볼 학생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는요, 교내 입시 설명회를 통해 우리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요. 자, 우리 학생 학생부를 평가받고 어느 정도의 대학에 갈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신청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할게요. 먼저 장래 희망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 게임 프로그래머를 희망하는 자연계 고3 학생이고요. 내신 살펴보죠. 자, 내신 주요국가 평균 4.65 등급입니다. 모의고사 점수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3월 모의고사 국수탐 평균 5.3 등급이고요. 자, 자율활동 살펴보죠. 자, 자율활동으로는 학급 환경 지킴이를 했네요. 봉사활동과 독서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봉사활동은 총 74시간, 독서는 총 11권 읽었고요. 동아리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극 동아리와 프로그래밍 동아리 등에서 활동을 했고요. 자, 수상 경력 살펴보죠. 창의적 공학 설계 대회 은상 외 총 10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전남대 컴퓨터 공학부네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은 자연계 고등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전남대 컴퓨터공학부 진학 희망하고 있는데요. 컴퓨터공학부에 진학하고 싶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어릴 때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는데 중학생 때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컴퓨터가 좋다는 이유로 프로그래머를 이제 희망 직업으로 삼았는데 네. 중학교 올라와서 프로그래밍 배워보니까 저랑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서 꼭 진학하고 싶습니다. 잘 맞는 걸 찾았군요. 우리 친구 오늘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 교과 성적 살펴볼 텐데요. 주요 교과 내신 평균이 4등급 후반대입니다. 과연 희망대학인 전남대 컴퓨터공학부 진학이 가능할지 우리 이치우 선생님 내신 모의고사 성적 자세히 살펴주시죠. 네, 자세한 분석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요. 국어 6등급, 수학 5등급, 영어 3.75등급, 과학 4.18등급으로요. 주요 교과 평균 4.65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5등급에서 6등급, 그리고 6.5등급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수학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5등급에서 5.5등급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어는 이제 3등급에서 4등급, 5등급으로 계속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이제 2018년 3월 학평 모의고사 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4등급이고요. 수학은 가형입니다. 6등급이고요. 영어 4등급, 한국사 7등급, 물리 1 6등급, 화학 1 6등급으로 국어, 수학 과탐이죠. 평균 5.3등급입니다. 네, 자, 이채윤 선생님께서 교과 성적으로 본 희망대학 진학 가능성 어떤지 살펴주시죠, 선생님. 네, 좀 긍정적으로 좀 답변드리기 쉽지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만 우리 학생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전남대 컴퓨터공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을 살펴보면 지난해입니다. 2018학년 학생부의 교과 석차 등급이 대략 평균 2.5등급의 이제 합격자 결과이고요. 명지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역시 이제 2017학년도 학생부 교과 석차 등급이 평균인데요. 3.4등급이 평균으로 특히 나타나 있고요. 가천대학교입니다. 컴퓨터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가천 바른개비 전형인데요. 여기도 2017학년도 학생부 교과 석차 등급이 평균 2.8등급입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4등급 중반, 후반, 중후반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 내신으로서는 이제 다소 부족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우리 학생이 받아놓은 내신 현재까지 좀 분석을 해보면 과목별로는 영어, 과학, 수학, 국어 순으로 우수합니다. 이제 자연계 학생이다 보니까 수학 성적이 다소 부족한 것이 지금으로 좀 마이너스로 좀 보여지고요. 목표 대학 진학에서 교과 성적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소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1학년 1학기 때 3.8등급으로 이제 주요 교과의 평균 등급이었는데요. 1학년 2학기에도 뭐 비슷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4등급 정도인데 2학년에 와서는 뭐 자연계 편성이라서 아마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만 1학기 5.3등급, 2학기 5등급으로 다소 1학년 때보다 성적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 친구가 올해 어떻게 내신 관리를 하면 성적이 오를 수 있을까요? 네, 모든 학생이 다 이제 3학년이 되면 더군다나 1학기 때 지금 중간고사를 목전에 두고 있을 텐데 이제 한번 해보자.
도전 뭐 이렇게 할 텐데요. 3학년 1학기 때 성적 변화, 특히 이제 내신의 변화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정말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평균 3등급 정도로 지금 우리 학생이 받아놓은 내신의 어떤 등급 중에서는 숫자만 본다면 상당히 좀 높은 목표이긴 합니다만 평균 3등급 정도를 목표로 전체적인 성적을 좀 관리했으면 좋겠고요. 가장 부족한 국어 같은 경우는 뭐 3등급보다는 한 등급 더 낮춰서 4등급 정도로 목표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수학은 이제 5등급 전후로 성적 변화가 가장 좀 부족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1학년 2학기에서 수학 2에서 이제 4등급을 받은 또 경험도 있으니까 어쨌든 수학에 3학년 1학기 때도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좀 두고 했으면 하고요. 국어도 사실은 보면 3학년 1학기에 이제 4등급 정도로 목표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중간고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적극적으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가 이제 1학년 평균 3등급에서 성적이 이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3학년 1학기 때 목표 3등급.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는 좀 3등급을 목표로 두되 과목별로 뭐 4등급까지도 조금 낮춰서 목표를 좀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가 보니까요, 65에서 70점 등의 원점수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점수를 받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 과목을 다 잘하면 좋지만은 뭐 자연계리니까 수학이든 아니면 내가 목표로 하는 영어든 간에 정말 3학년 1학기 와서 다른 친구들과 다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더 많은 노력을 했다는 부분들이 조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친구의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이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학생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3학년 1학기 국어 교과에서 배우는 과목은 지금 현재 뭘 배우나요? 국어는 시간표 상에는 독서로 돼 있는데 예. 그냥 쌤들 세 분 들어오셔서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이렇게 다 배워요. 문학하고 독서하고 화작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네네. 제가 이제 그 여쭤본 이유는요, 우리 학생이 이제 고전하고 문학 쪽에서 이제 상당히 조금, 공부가 좀 안 돼서 사실은 뭐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능까지 연계해서 보더라도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국어 교과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독서나 문학이나 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화작문 등 뭐 가지고 있는 뭐 고전도 마찬가지고요. 구체적으로 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그 부분은 조금 집중적으로 시간을 좀 할애해서 많이 하시면은 조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자연계열 학생으로 국어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더 어려워해서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친구의 정시 진학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 모의고사 성적으로 본 정시 경쟁력 어떨까요? 네, 모의고사도 사실은 이제 뭐 내신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지난 3월 학평 기준으로 보면 국어, 수학, 과탐 순으로 우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과학이나 수학이 자연계열 학생의 좀 주요한 과목인데 상대적으로 국어가 조금 높다고 보여지고요. 절대평가 기준의 영어는 4등급, 한국사는 7등급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내신에서는 국어가 좀 부족했는데 내신과 다르게 수능에서는 국어 영역이 우수하다는 게 조금 특징으로 보여지고요. 영어는 내신과 수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가장 우수한 과목이기 때문에 더 분발하셔서 뭐 자연계라고 해서 영어를 꼭 뭐 해야 되나 이런 생각보다는 영어 과목에서라도 좀 특별한 실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가 모의고사 성적을 더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도 분명 있겠죠.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학생이 이제 만약 내신에 지금 자신이 좀 없으면은 수능 때까지 뭐 333 정도로 이렇게 이제 성적을 좀 향상하면은 수능으로 정시 모집에서 어느 정도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희망적인 생각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신에 비해서는 수능은 좀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어에서는 뭐 문학, 문법, 독서 순으로 실제 결과를 보니까 조금 보충이 필요할 것 같아요. 틀린 문항수를 보니까 이제 문학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좀 보셔야 되겠는데 비난이도, 시난이도 정도 사실은 좀 쉬운 문항에 속해요. 근데 이런 문항들도 뭐 실수인지 틀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문항별로 좀 분석을 좀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틀렸는지를 한번 좀 답지라든지 제시문을 통해서 좀 분석할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수학은 모의고사를 보니까요, 1에서 12번까지가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계산 문제 뭐 이렇게 하는데 좀 쉬운 문제에 속하는데 이 A 난이도, B 난이도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추는 문항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문항도 있기 때문에 쉬운 문항은 개념과 공식 위주로 해서 좀 잘 정리를 하셔서 반드시 쉬운 문제는 틀리지 않는 방법을 조금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어는 사실은 그 1점이 부족한 이제 4등급입니다. 그래서 70점대 3등급도 사실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어 잘하거든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래서 오답 문항 분석을 통해서 안정적인 3등급을 받으면 사실은 정시 모집에서도 영어 등급으로 반영되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목표를 좀 설정하시고 달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과학탐구에서 물리원하고 화학원은 준비가 잘 안 된 것으로 보여져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도 화학이 잘 준비가 안 되니까 화학 대신에 생명과학으로 조금 과목을 변경해서 갈아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생명과학으로 갈아껴도 되는데 지구과학이 내신에서 4등급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구과학으로 갈아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고려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네, 자세하게 조언해 주셨는데요. 자, 다음은 여러분의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기적의 솔루션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해결할 기적의 솔루션은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자, 바로 진로와 관련된 활동이 부족한다는 생각입니다. 고3 때 자율동아리 활동으로 부족한 부분을 만회하려고 하는데요. 고3 자율동아리 활동 괜찮을까요? 라는 여러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정지현 선생님, 어떻게 괜찮을까요? 역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서 이제 다 다르게 작용을 하는데요. 우선 이제 비교과 부분의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해서 채우는 부분 또는 이제 진로나 전공에 대한 탐색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자율동아리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능을 준비하고 또 3학년 1학기 내신을 준비해야 될 고3 학생들에게 자율동아리가 좀 무리하다 싶다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공부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학 입시에서 3학년 1학기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보통 1학년이 20%, 2, 3학년이 80% 내지는 심한 경우에는 3학년이 50%까지 반영이 되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대학에서는 분명히 뭘 보고 있냐면 1, 2학년 때는 뭔가 열심히 활동했던 부분들과 3학년 때는 공부했던 부분들을 이제 같이 본다고 생각해 본다면은 3학년 1학기의 자율 동아리는 조금은 절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학생이 바라보는 학생부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선생님께서 바라보는 학생부의 강점과 약점, 학생부 강점 대 약점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강점은요. 진로에 대한 확신과 탐색, 과제 연구 수상 내용, 프로그래밍 동아리 부장 활동이고요. 선생님께서 본 강점은요. 컴퓨터 분야 관련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그리고 행동 특성과 종합 의견을 나타내는 학급 친구들과의 관계, 학습에 대한 노력, 진로에 대한 의지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약점인데요. 2학년 내신과 세특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못한 과제 연구 내용을 약점으로 꼽았고요. 선생님께서는요. 좋지 않은 교과 성적 변화 주의와 교과 세특의 특이점이 없는 것 그리고 독서가 적다는 것입니다. 학생과 선생님이 바라본 학생부가 조금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김선호 선생님, 우리 학생의 학생부의 강점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은 컴퓨터 분야로 자기가 이제 프로그래머로 나가겠다는 진로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서요. 컴퓨터 분야 관련 동아리 활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로 활동과의 연계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이 학생에 대한 총평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많아서 내신 등급에 비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의 내용은 조금 더 우수한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약점과 또 보완책까지 함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내신 성적이 하락한 것이 가장 큰 약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앞에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신 성적이 조금 더 향상이 되면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의 파급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2학년까지 좀 떨어졌던 내신 성적을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신 성적이 하락하면서 사실 교과 세특에서 특이점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지금 교과 세특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오른다면 이 교과 세특 내용도 조금 더 특이점, 학생에게 맞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3학년에서는 반드시 내신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친구에게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은 되게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는 게 사실 1학년 진로 활동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1학년 때 동아리는 연극 동아리에 들어갔거든요. 프로그래밍 동아리가 없었지만 그래도 연극 동아리에 들어갔다면 사실 그 계기는 무엇일까요? 프로그래밍 동아리 없었던 거 맞는데 가입할 동아리 찾던 중에
그냥 무대에 서서 연극할 수 있다는 그런 동아리가 있어서 눈에 띄어서 활동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연극 동아리 하면서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보면 동아리 활동에 쓰여져 있는 연극 동아리 때 내용, 그다음에 2학년 때 프로그래밍 동아리 내용, 그다음에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써주신 행동종합의견에 보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적극적인 면모가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프로그래밍 동아리 내용에서는 전공 연결해서도 많이 쓸 수 있겠지만 사실 연극 동아리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 그다음에 그것이 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 어떻게 잘 쓰일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녹여낼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선생님, 우리 친구 학생부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셨을 텐데요. 네. 우리 학생 학생부 중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본인도 강점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학생의 그 학생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동아리 활동인 것 같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학년 때 프로그래밍 동아리를 이제 창설해서 동아리 부장으로 활동했는데요. 각종 행사 기획에 적극적으로 임했는데 C 언어를 비교적으로 익숙하게 다룰 줄 아는 2학년 학생하고 그렇지 않은 1학년 학생을 1대1 멘토, 멘티 형태로 학습을 진행하는 형태로 동아리 활동을 기획하고 등등등등등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서 이 학생이 전공에 맞춰서 본인이 창설한 동아리 부장으로서의 활동 내용,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그 기초적인 어떤 기반, 그다음에 1학년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과정에서 노력한 그 세부 사항이 굉장히 잘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기소개서 이번 항목에 학교 생활 중 의미 있는 활동 3가지 중 하나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요. 이 동아리 활동에 프로그래밍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참고했던 도서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것들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 입시 전략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이 대학을 진학할 때 어떤 전형이 가장 유리할지. 자, 지금부터 우리 학생을 위한 대입 진학 로드맵 공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대입 진학 로드맵 1순위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자, 2순위 특기자 전형이고요. 3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네요. 네, 정재현 선생님,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력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 부분에서 이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이제 학생은 사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해서 준비가 잘 돼 있고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 왜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을 1순위로 뒀냐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실시되는 대학교들이 대체로 이제 서울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인데 서울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을 도전하기에는 앞서서 계속 우리 선생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내신 성적이나 전반적인 뭐 세특이나 이런 쪽에서 부족함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6개의 전형 중에 가장 많은 전형들은 학생에게 가까운 쪽에 지방 소재 국립대학교 쪽을 선택한다면 결국 이제 교과 전형을 많이 쓸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해서 이제 교과 전형이 1순위입니다. 이 부분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이제 활동력이나 관심도나 학생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실력, 저희 상담소에 보내주신 내용을 봤을 때 학생의 실력은 상당한데 그것에 걸맞는 성적을 못 갖고 있는 부분은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이고 공부를 좀 너무 안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지방 소재 이제 국립대를 전략으로 수시 6개 중에서 뭐 한두 개 정도 서울에 있는 대학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이제 지방 국립대 쪽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학생이 원하는 이 컴퓨터 이 프로그래머 쪽은요. 어느 대학을 나왔냐보다는 대학을 나와서 얼마나 또 그 이후의 성과가 얼마나 크냐가 더 좌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컴퓨터 업체들의 대표들이 명문대학 졸업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좀 그런 면에서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을 좀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이 이제 블로그나 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이랬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활용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 특기자 전형을 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특기자 전형은 뭐 가천대, 경북대, 성균관대, 숭실대, 중앙대, 충남대, 한양대 등이 있고요. 올해 이제 또 신설된 특기자 전형으로 광운대, 단국대, 부산외대, 서울과기대, 선문대, 한동대, 한성대 등이 있습니다.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서울소재대학은 특기자나 학생부 종합으로 한두 개 정도 써보시고요. 나머지는 지방 소재의 학생부 종합 또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국립대를 한번 써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입시 전략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게임 프로그래머를 희망하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공개합니다. 자, 정재현 선생님, 순천대 컴퓨터공학과 SCNU 디딤돌 인재 전형, 김선욱 선생님, 전남대 여수캠퍼스 전기전자통신 컴퓨터공학부 지역인재 전형, 이채우 선생님, 조선대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정재현 선생님께서 순천대 컴퓨터공학과 SCNU 디딤돌 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름을 들어보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학생부 교과가 75%가 반영되는 학생부 교과와 종합 전형의 이제 중간 형태입니다. 1단계는 학생부와 서류를 가지고 평가하고요. 2단계에서는 이제 1단계 성적과 면접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소프트웨어 쪽에 강점이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1단계만 통과하게 된다면은 아마 면접에서는 이제 속칭 날아다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1단계만 통과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전년도 합격생들에 비하면은 평균 점수는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3배수 안에 충분히 들 것 같고요. 면접으로도 얼마든지 만회 가능한 우리 학생의 수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정 지원으로 하나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선호 선생님께서는 전남대 여수캠퍼스 전기전자통신 컴퓨터공학부 지역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은 전남대 광주 캠퍼스의 전자컴퓨터공학부를 가고 싶어 했는데요. 예, 그 대학의 학과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자 평균이 2.46등급이었습니다. 조금 우리 학생 점수랑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남대를 꼭 가고 싶다라고 하면 여수 캠퍼스를 지원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학에서 발표한 전년 합격자 입시 성적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전기전자통신 컴퓨터공학부 합격자의 평균 성적은 4.787이었고 경쟁률도 광주보다는 낮은 편이었습니다. 3학년 1학기 성적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 향상되지 않는다거나 할 때는 이 여수 캠퍼스를 꼭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추천해 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치우 선생님께서는 조선대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조선대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 전형인데요. 아까 그 정재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그 대학 중에 하나가 조선대학교도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 지금 설치가 돼 있는 대학으로 보여지고요. 서류평가 100이고 수능 최장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교과 활동이나 비교과 활동 그리고 전공 적합성 등을 포괄적으로 종합평가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내신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요는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그 두 선생님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조선대 컴퓨터공학까지 본다면은 전부가 다 합격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조금만 분발하셔서 아까 정재훈 선생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문제는 내가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대학의 수준이 아니고 겉으로 보여지는 대학의 이제 뭐 학력 이런 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대학에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능력을 쌓는다면 아마 컴퓨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에 정말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우리 학생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우리 친구 궁금한 점 있을까요? 일단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네. 그 모집 요강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 없이 역량만 본다고 해서 한번 지원을 해볼까 싶은데 어떻게 저도 해볼 만한 수준인지 궁금해요. 자, 이번 질문은 우리 정재원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일단은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 학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특기자 전형에서 이제 특기 역량을 본다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학생이 아까
분명히 프로그래밍이 좋았고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하고 싶었고 하는 얘기를 가볍게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자기소개서나 이런 걸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해주신다면은 그게 이제 대학의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특기자 전형의 경우에는 학교 모집 요강에 따라서 대학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학생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이 됐든 간에 앞서 우리 세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학들에는 상당히 적정이나 안정권을 좀 말씀드렸으니 그 외의 대학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어요. 오늘 어땠어요? 진짜 전문적으로 상담받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았어요. 아유, 다행입니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